현대차그룹이 매각했던 러시아 공장을 되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재매입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와 러시아 의회의 재매수 권리 무력화 움직임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마켓워치 첫 소식 산업부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로 출발합니다. 배창학 기자, 현대차가 팔았던 러시아 공장을 되사는 바이백 권리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당장 권리를 행사한다, 안 한다라고는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세운 프로세스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는 지난주 그룹 계열사들에게 한 통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글로벌 사업장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취합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대상 국가에는 현대차가 전면 철수했다가 상표권을 재등록한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해외 법인에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년 진행되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7년 러시아로 건너가 연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HMMR을 지은 바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10수년 동안 특근을 할 정도로 차가 잘 팔리면서 HMMR을 포함해 1조 원 넘게 투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공장 가동과 자동차 출고가 중단되면서 조단위 손실을 냈습니다. 결국 2023년 말 현지 벤처캐피탈 아트파이낸스의 공장을 1만 루블, 당시 환율로 14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다만 2년 안에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을 넣었고 그 시한이 올해 12월로 다가온 겁니다. 네, 산다고 해도 이 공장을 얼마에 다시 되살 거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 당시의 바이백 조건에 따르면 공장 재매입 시 과거 가격이 아닌 현재가로 사야 합니다.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실사를 통해 손익을 저울질하고 바이백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공장을 팔았을 때 장부에 적힌 액수는 약 2,873억 원이었습니다. 3천억 원에 달했던 공장을 단돈 14만 원에 판 겁니다. 당시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경제적 제재 조치가 이어지며 현지 자산을 정상가에 파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뿐 아니라 르노와 닛산도 각각 1루블과 1유로라는 푼돈의 지분 전량을 넘기고 러시아를 떠난 바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4만 원에 판 공장을 2,873억 원에 되사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을 산 아트파이낸스는 자회사 AGR을 통해 솔라리스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켜 현대차의 로고와 차의 이름만 바꿔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새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 급성장하며 점유율 60%로 시장을 독식한 중국 자동차에 홀로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와 비교해 배나 넘게 늘어난 데다 지난달에는 현재 자동차 판매 톱 10 순위 8위에 등극했습니다. 현재 솔라리스는 일일 생산량을 200대로 목표 중인데 이는 바이백 금액에 고스란히 녹아들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 활동으로 버는 현금 창출력인 에비타에 기업 가치 산출 배수인 멀티플을 적용해 합산하면 1조 원 전후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공장 개조에 따른 라인 전환, 인력 확보 등도 더해진 수치입니다. 아직 지정학적 불안이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현재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러시아의 경우 사업 계획을 공장 바이백이 성사됐을 때와 불발됐을 때로 두 가지 안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작은 문제뿐 아니라 바이백이 무산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재산위원회는 지난 5월 외국 기업의 바이백 옵션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올 들어 헐값에 도망친 외국 기업들이 몇몇 조항을 악용해 돌아오는 것은 쉽지도 싸지도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통제를 통해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법무팀을 통해 국제중재로 분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각종 장애물을 넘어 바이백에 성공하면 현대차는 쌍트 공장을 유럽 수출 허브로 재활용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한때 연간 300만 대 전후의 자동차가 팔리던 세계 5위, 유럽 1위권을 넘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현대차 기아의 합산 점유율이 20에서 30%에 달하는 만큼 미국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이백을 포기하면 러시아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인근 국가에 대체 거점을 구축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기아 양재동 본사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재매입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계열사는 현대위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매출 4천억 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증권가는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최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이 이루어지면 4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위아죠. 현대위아는 국내 유일 자동차 엔진 생산 기업으로 현대차의 핵심 제조사입니다. 현재 현대위아의 러시아 공장 가동률은 10% 수준에 멈춰 있는데요. 연간 24만 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엔진 수는 4만 개에 불과합니다. 남은 인력과 재고를 바탕으로 러시아 현지 기업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문이 없어 이 이상으로 공급을 늘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 시 현대차 계열사 중 현대위아의 실적 개선이 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100% 가동 시 영업이익 375억 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미 러시아 공장 관련 손실을 회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을 다시 돌리면 초기 수익성은 예상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위아가 러시아 공장에 가동한 건 2021년 10월입니다. 당시 2,1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는데요. 본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을 러시아와 유럽으로 수출했지만 물류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러 러시아로 일부를 옮긴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대로 운영된 건 단 4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출범 첫 해부터 적자를 냈고요. 2022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 1,9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는데요. 이익 창출이 아닌 러시아 화폐, 즉 루블화의 상승 영향입니다. 일회성 요인인 만큼 러시아 법인의 적자를 멈추기 위해선 공장 재가동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현대위와 관계자와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상 가동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전기 엔지니어 등 현재 인력을 총원하며 공장 재가동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 비중이 높은 현대위아 수익성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대 벽에 갇힌 건데요. 러시아 외에도 멕시코 공장의 엔진 공급량 축소가 현대위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공장은 현재 기아 주력 생산 차종이었던 리오의 생산 중단으로 약 1,000억 원대의 매출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현대위아의 영업이익 약 2,080억 원으로 작년보다 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위아도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요. 적자 사업부로 꼽히던 공작기계 사업부를 매각한 데 더해 해당 자금으로 방산과 열관리 시스템 등 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재진출로 현대위아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